불교의 지혜로 바라본 기초연금의 역선 노후의 행복을 찾는 길. 노후를 준비한다는 말은 누구나 들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노후를 잘 준비하고 있을까요? 평생 성실하게 일하고 저축하며 살아온 사람이 오히려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현실. 반면 돈을 흥청망청 써버린 사람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이 모순된 상황을 본 적이 있나요? 혹시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넘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하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초연금 제도는 단순히 나이만 채운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매달 30만 원이 넘는 기초연금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단일원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적 실수나 착오가 아닙니다. 제도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어렵게 모은 재산이 발목을 잡고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열심히 모아둔 돈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삶을 무상, 즉 모든 것은 전하지 마련이라는 가르침으로 설명합니다. 젊은 시절 아무리 열심히 돈을 모아도 그 돈이 내 노후를 책임져 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변화에 따라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지혜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왜 나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가? 내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은 얼마나 될까? 내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이제 본격적으로 기초연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김 씨의 기초연금 암령통장 잔액이 문제였다. 김정숙 씨, 65세, 가명, 낸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허리띠를 졸라매며 돈을 모았고 자녀들에게 손 떨리지 않기 위해 절약하며 살았습니다. 남들이 해외여행을 다니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김 씨는 나중을 위해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그리고 드디어 65세가 되던 해 그녀는 기초연금을 받을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이제 매달 30만 원 정도라도 나오면 생활 뒤에 보탬이 되겠지. 하지만 예상과 달리 첫 달이 지나도 통장에 기초연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행정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두 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 씨는 이전에서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기요, 저는 올해 65세가 됐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인데 왜 안 들어오죠? 고객님, 기초연금 대상자가 아니십니다. 네. 아니, 제 친구들도 다 받는데요. 저는 왜 안 되나요? 김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평생 모아둔 돈 때문입니다. 직원의 말에 김 씨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가 뭐 엄청난 부자가 아니라 그냥 노후 대비하려고 저축한 겁니다. 하지만 재정은 냉정했습니다. 통장에 돈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통장에 있는 돈을 빼서 집에 보관하면 될까? 하지만 그렇게 하면 오히려 정부에서 부정수급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갑자기 큰 돈을 인출하면 자녀들이 무리할 수도 있죠. 우리 엄마가 갑자기 왜 이러시지? 김 씨는 알게 되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돈만 모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만 기초연금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이제 그 답을 찾아봅시다. 기초연금 지급 기준 소득인정액의 진위. 우리는 흔히 나이가 65세가 넘으면 누구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이웃집 각 할머니는 기초연금을 받고 있지만 같은 나이의 김 씨는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그 이유는 소득인정액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돈이 없으면 준다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지급재산을 산정합니다. 즉, 정부가 인정하는 소득과 재산의 합산 금액이 기준 이하일 때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의 비밀을 하나하나 털어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입니다? 기초연금 재산자를 산정할 때 정부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단순히 매달 버는 돈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자산을 소득으로 계산하여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죠. 소득인정액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1. 금융재산, 현금,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2. 부동산, 집, 토지 등. 3. 등록, 연금 소득, 월급,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이 세 가지를 합산한 금액이 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득인정액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사례로 알아보는 소득인정액 계산법. 사례 1. 나는 돈이 없는데 왜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7시, 65세, 단연, 낸 평생 아끼고 저축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막상 신청해보니 계산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가 무슨 부자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저축하면서 살아왔을 뿐인데 최 씨는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통장 잔고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최 씨의 재산 현황. 예금 1억 원, 적금 1억 원, 국민연금 수령액 월 30만 원, 부동산 없음. 최 씨는 나는 월급도 없고 직도 없는데 왜 안 되는 거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예금과 적금을 포함한 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그렇다면 최 씨의 소득인정액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1. 금융재산의 소득 환산 방법. 정부는 금융재산을 4%의 이자율로 환산하여 연간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예금 1억 원 플러스 적금 1억 원, 곱하기 쌓인 4% 800만 원, 연소득 800만 원 나누기 쌓인 12개월 66만 원, 월소득으로 환산. 2. 국민연금 소득 추가. 최 씨는 매달 3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66만 원 플러스 30만 원 96만 원. 즉, 최 씨의 소득인정액은 96만 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179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최대 금액을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약 15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 씨는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최대 금액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례 2. 부동산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았어요. 고 씨, 65세, 단연, 는 서울 근교에 작은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소득이 거의 없고 예금도 얼마 없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신청을 했다가 재산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 씨의 재산 현황. 예금 5천만 원, 적금 3천만 원, 국민연금 수령액 없음, 부동산 공시지가 2억 5천만 원의 주택 보유. 고 씨는 나는 월급도 없고 그냥 작은 집 한 채뿐인데 왜 안 되는 거야? 라고 한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동산도 소득으로 환산된다는 점입니다. 부동산의 소득 환산 방법. 정부는 부동산의 공시지가 기준으로 계산하며
제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제도시 1억 3,500만 원 공제, 중소도시 8,500만 원 공제, 농어촌 7,250만 원 공제. 고시가 사는 곳은 중소도시이므로 공시지가 2억 5천만 원에서 8,500만 원을 공제합니다. 2억 5천만 원, 8,500만 원, 1억 6,500만 원. 이제 이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1억 6,500만 원 곱하기 사인 4% 나누기 사인 12기원 55만 원. 월 소득 환산. 고시의 최종 소득 인정액 계산. 금융재산 환산액 5천만 원 플러스 3천만 원 8천만 원. 금융재산 소득 환산 26만 원. 부동산 소득 환산 55만 원. 국민연금 소득 0원. 최종 소득 인정액 26만 원 플러스 55만 원 81만 원. 고시는 소득 인정액이 179만 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부동산 가치가 높기 때문에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이유. 나는 당연히 받을 줄 알았는데 기호순 받는데 나는 왜 안 돼? 기초연금 안 받으려고 일부러 돈을 숨겨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기초연금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막상 신청해보면 예상과 다른 결과를 받습니다. 소득 인정액을 잘못 계산하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을 놓칠 수도 있고 반대로 받는다고 기대했는데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40년 동안 성실히 일하며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은퇴 후에는 아내와 함께 작은 단독주택에서 조용한 노후를 보낼 생각이었죠. 하지만 막상 기초연금을 신청하러 가니 고객님은 기초연금 계산자가 아닙니다. 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아니, 나는 매달 들어오는 돈도 없고 겨우 한 채 있는 집에서 사는데 왜 안 된다는 거야? 김 할아버지는 억울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김 할아버지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집이, 내가 타는 차가 내 노후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부동산과 자동차도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과 자동차가 어떻게 기초연금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내 집이 나를 가난하게 만들 수도 있다. 부동산의 함정. 기초연금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거 아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말하는 가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공시지가 기준으로 계산해서 그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한다. 즉, 내가 실거주하는 집이라도 공시지가가 높으면 소득이 있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월세를 받든 안 받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득 인정액이 올라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김 할아버지의 사례. 서울 외거지 3억 원짜리 아파트 보유. 은퇴 후 소득 없음. 예금 2천만 원 보유. 김 할아버지는 나는 월급도 없고 아파트 한 채뿐인데 왜 기초연금을 못 받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산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부동산 소득 환산법. 제도시 공시지가에서 1억 3,500만 원 공제. 중소도시 8,500만 원 공제. 농어촌 7,250만 원 공제. 서울 외거든 대도시에 해당하므로 1억 3,5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서무원 1억 3,500만 원, 1억 6,500만 원. 이 금액을 연 4%로 환산 660만 원, 연소득.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소득 55만 원. 최종 소득 인정액. 금융재산, 예금 2천만 원, 월 6만 원.
부동산 환산 소득월 55만 원. 총각 61만 원. 김 할아버지는 소득 인정액이 179만 원 이하라 기초연금 계산이지만 최대 금액 33만 4,810원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부동산이 더 비싸다면? 만약 김 할아버지의 아파트가 5억 원이라면? 소득 환산 금액이 월 100만 원에 초과하게 되어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을까요? 부동산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면 소득 인정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부동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 집을 팔아야 한다?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첫 번째 방법, 작은 집으로 이사하기. 부동산 가액이 높다면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으로 이사하면 소득 인정액이 줄어듭니다. 서울 도심보다는 지방소도시로 가면 공제액금 크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 명의 변경. 주의의 필요.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될까요? 아니요. 10년 이내의 처분한 재산은 소득 인정액 계산에 포함됩니다. 즉, 단순히 자녀 명의로 돌린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방법, 연거기지론 활용하기. 직접연금을 활용하면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생활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연금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자동차가 문제될 수도 있다. 차량가액의 한정. 내가 타는 차가 기초연금을 막는다. 많은 분들이 차량은 기초연금과 상관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차량의 4천만 원 이상이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차량 가격이 4천만 원 미만이면 기초연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5년 된 5천만 원짜리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기초연금 계산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차를 팔아야 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량을 처분하면 소득 인정액이 포함되지 않지만 처분한 돈이 예금으로 들어가면 금융재산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현명한 대처 방법. 차를 처분한 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차를 4천만 원 이하의 중고차로 교체하면 기초연금 수급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전략부동산과 자동차 관리법. 챙겨야 할 것. 소득 인정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확히 이해하기. 내 부동산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확인하기. 자동차 가액이 4천만 원 이하인지 체크하기. 예금, 적금, 보험 등을 정리하여 금융재산을 조정하기. 하지 말아야 할 것. 급하게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지 않기. 10년간 소득 인정액 포함. 현금을 집에 보관하려고 하지 않기. 의심받을 가능성 있음. 차량의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지 않고 구입하기. 한평생 열심히 일한 박씨, 66세, 간염, 랜드디어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8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으며 이제 기초연금까지 합치면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기초연금을 신청해보니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객님, 국민연금을 받으시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네. 아니, 저는 기초연금까지 받아야 생활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아예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박 씨는 반반됐습니다. 아니, 평생 열심히 일해서 국민연금을 많이 넣은 게 죄란 말입니다. 내 친구는 국민연금을 안 넣어서 기초연금을 다 받는데 나는 왜 깎이는 거야? 이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국민연금 감액제도의 현실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리고 국민연금을 받으면서도 기초연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 감액제도의 진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절제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줄이거나 지급하지 않는 감액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이 적은 노인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면 소득이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얼마나 깎일까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50만 2천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이 전액 지급됩니다. 하지만 50만 2천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이 50%만큼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이씨, 67세, 1천에 국민연금 80만 원, 기초연금 감액재산, 초과 금액 80만 원, 50만 2천원 29만 8천원, 감액액 29만 8천원 곱하기 쌓인 50% 14만 9천원. 즉, 이씨는 원래 기초연금 최대 금액 33만 4,810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국민연금 감액제도 때문에 14만 9천원이 깎여서 18만 5,810원만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기준선 확인하기. 만약 국민연금을 100만 원 이상 받는다면 감액된 기초연금이 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것이죠. 즉,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 혜택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럼 국민연금을 적게 받을수록 유리합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낸 만큼 돌려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적게 내면 결국 돌려받는 금액도 줄어들고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총 노후 소득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최대한 받으면서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방법.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받으면서도 기초연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1.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늦춘다. 국민연금은 60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최대 70세까지 연기 가능합니다. 연기할 경우 매년 7.2%씩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70만 원 받을 사람이 5년 연기하면 9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기초연금을 먼저 받고 나중에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 고려하기. 국민연금이 너무 많아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면 일거 가입자는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한꺼번에 받으면 기초연금 재산에서 제외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3. 부부라면 국민연금 분할 수령 고려. 부부 중 한 사람이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부부 합산소득이 높아져 기초연금이 깎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을 배우자와 분할하여 수령하면 각각 소득이 줄어 기초연금 수급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무엇이 더 중요할까? 많은 사람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국민연금을 적게 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국민연금은 내가 낸 만큼 돌려받는 제도, 기초연금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 즉, 국민연금은 더 오래 받을수록 유리한 반면 기초연금은 언제든 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나을까?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이 너무 많아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조정하거나 분할 수령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것.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 국민연금이 50만 2천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이 깎이지 않는다.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늦추거나 분할 수령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초연금보다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후 대비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기초연금을 갖기 위해 국민연금을 줄이는 것이 좋을까요? 나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금액은 얼마일까? 소득인정액을 줄이면 기초연금을 더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기초연금은 단순히 나이가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 인정의 기준에 따라 누군가는 매달 33만 4,810원을 받고 누군가는 단 1원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실제로 기초연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전략을 공개합니다. 이 방법을 잘 활용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 소득인정액 줄이기.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이 하여야 합니다. 현재 2024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 원이다. 부부가구 323만 2천원이다. 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소득인정액을 낮추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실전 전략, 예금, 적금, 보험을 줄여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 하나. 은행에 돈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든다. 이는 정부가 예금, 적금, 보험, 주식 등의 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기 때문입니다. 예금이 적금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간다. 정부는 금융재산을 연 4% 이자로 계산하여 소득으로 본다. 즉, 1억 원이 있으면 1년 소득 400만 원으로 계산, 월 33만 원의 소득으로 인정된다. 기준 방법. 예금이 적금 비중을 줄이고 생활비로 활용한다. 가족과 상의하여 생활비 조정 후 소비 계획을 세운다. 기부세상품, 연금저축 등으로 전환하면 소득인정액 반영을 줄일 수 있다. 실전 전략, 부동산을 관리하라. 부동산이 있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하며 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를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부동산 공제 기준 2024년 기준 제도시 1억 3,500만 원 공제, 중소도시 8,500만 원 공제, 농어촌 7,250만 원 공제, 예제, 김씨 65세, 중소도시 거주, 공시지가 2억 원의 집 보유, 8,500만 원 공제 후 1억 1,500만 원 남음. 이 금액을 4% 연이자로 계산하면 연 460만 원.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38만 원의 소득인정액 발생. 해결 방법. 부동산을 공제액 이하로 유지한다.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작은 집으로 다운사이징 고려.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 전 소득인정액 포함되므로 신중해야 한다. 실전 전략. 자동차는 4천만 원 이하로 맞춰라. 내 차가 기초연금에 영향을 미친다고? 네, 맞습니다. 자동차 가격이 4천만 원 이상이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천만 원 이하 차량, 소득인정액이 반영되지 않음. 4천만 원 이상 차량, 기초연금 대상 제외 가능성 높음. 해결 방법. 차량을 처분하거나 중고차, 4천만 원 이하로 단정. 신차를 구매할 경우 가격을 4천만 원 이하로 맞춘다. 실전 전략. 국민연금 출연 전략을 세워라.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이 깎일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연금 50만 2천원 이하면 기초연금 전액 수령 가능. 50만 2천원 초과 시초과 금액이 50%만큼 기초연금 감액. 해결 방법.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 기초연금을 먼저 받는다.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 국민연금 분할 수령 고려.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 일부가는 부부 전략적으로 고려. 실전 전략, 현금 소득을 관리하라. 정부는 기출금 통장의 월 소득을 체크합니다. 갑자기 큰 돈이 입금되면 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음. 자녀에게 받는 용돈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소득으로 계산될 수 있음. 해결 방법. 용돈은 통장이 아닌 현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큰 금액을 받는 경우 한 번에 갚기보다는 분할 지급하도록 요청. 급하게 돈을 인출하면 부정수급으로 우회받을 수 있음.
결론, 기초연금을 최대한 받기 위한 체크리스트. 소득임점액을 줄이기 위해 금융자산, 예금, 이적금, 이보험, 관리하기. 부동산 공시지가가 높다면 다운사이징 고려하기. 자동차 가격이 4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기.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하여 기초연금 반액 반지하기. 현금소득, 용돈, 입출금 통장, 관리하여 소득인정액을 낮추기.